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어, 저는 주말 사이, 네, 오전에는 운동,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육아, 그리고 밤에는 좀 주식을 보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매주 거의 새벽마다 등산을 다니고 있는데, 이번 주는 좀 등산은 안 했고요. 좀 달리기? 달리기 하고 또 사이클 타고 이렇게 이틀 동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주에 이 서울에 있는 상암동 그 월드컵 경기장 주변 공원들을 좀 달리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하늘공원하고 노을공원을 거의 한 5년 전, 6년 전에 가보고 거의 오랜만에 가본 거죠.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약간 좀 더워서 지금은 뭐 새벽에 일찍 가지 않으면 좀 더울 텐데, 한 9월, 한 10월 정도 좀 약간 선선해질 때 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네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여행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 한번 드리고요.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저도 우리 이 라이브 가족분들과 뭐 등산이나 운동 같은 거 같이 하고 그렇게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주말 사이 문득 들더라고요. 시간이라는 게 정말로 유수와 같아서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나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아쉬움이 많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하루에 주식을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컴퓨터 앞에 6시 반 정도, 6시 정도 앉아서 그때부터 이렇게 시장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매일매일 느끼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도 싶은데 참 체력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드네요. 참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자, 아무튼 남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자, 영상, 영상이 아니라, 자,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죠. 네,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참 최근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올해 가장 큰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3조 7,500억의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또 마이너스권에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세와 거래가 터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랬어요. 팩트를 바라봤을 때뭐 BNK 증권에서는 24,000원, 뭐 목표 주가도 날리고 막 그랬던 종목이지만, 뭐 시장에 워낙 많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따상 못하더라도 상승은 하겠지라는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의 미화계약 물량이 한 20%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물량이 초반에 쏟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완전히 이게 시장에서 변수가 터진 거는 CS증권의 630만 주에 달하는 공격적인 매수, 그리고 장 초반에 물량이 떨어질 때 거의 500만 주를 한 증권사, 특히 외국계 증권사에서 담아내면서 거기에 연기금과 함께 이런 물량을 받아내면서 이 플랫폼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뭐 은행과 이제 카카오뱅크의 이 플랫폼을 제외한 영업이익이라든지 규모로 따진다면 절대 KB증권이라든지 시장 리딩하고 있는 이 1, 2위 증권사를, 그러니까 금융회사를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규모죠. 규모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절대적인 고평가 종목이 되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도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자체가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 모든 산업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과 기대감에 배팅을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이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는 판단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시장은 당연히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틀렸다면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평소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라이브 방송 분들도 아실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매매의 원칙과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시가 회복에 대한 부분, 절대 시가 회복이 되지 않은 종목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신규 상장 종목을 많이 공략을 하는데,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전에 시장을 바라보면서 다소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은 거래대금 측면에서 엄청나게 카카오뱅크에 터지면서 일단은 하나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어젯밤 이 호가복귀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카카오뱅크를 지속적으로 좀 봤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이죠. 이렇게 돌리는 이 찰나, 이 9시 5분에 터지는 이 찰나에 이 복귀 프로그램을 꼭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은 종목이 이 순식간에 10%가 올라가는 이 4분간의 이 호가창이 굉장히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매도가 안 쏟아졌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지만,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데 그걸 가져가고, 이 각각의 이 호가창이 있겠죠. 이 호가창에 뭐 10만 주건 20만 주건 상관없어요. 그냥 사는 애들이 CS에서 공격적으로 샀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구 분석과 함께 봐보면 저는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이 복귀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많았죠. 이 물량, 떨어지는 물량을 시작하면서 500만 주를 받아냈죠. 정확히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해서 9시 5분까지 360만 주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바로바로 안 지키잖아요. 바로바로 안 지키는데, 여기에 누가 사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늦어버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했을 때, 그러니까 400만 주, 500만 주에 대한 물량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VI에 들어가서 바닥 대비해서 얼마입니까? 20% 올라와 있는 상태라, 사실 이 2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강크게 들어가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아무리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경험이 많아도 이런 자리에서 그냥 공격적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은 종목이고, 항상 이 신규 상장 종목은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그리고 이게 손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왜냐면 그만큼 이 구간에서 물량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3천억의 매물대, 그 다음에 600억, 그러니까 총 4천억의 매물대를 뚫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조정을 보통 보이고 이렇게 가는 모습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흐름 자체가 안 나와서 좀 너무 머뭇거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꼭 저는 이런 종목군들 보면 호가창을 꼭 복귀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내 것이 아니고, 보통 신규 상장을 이렇게 한 종목은 결국은 물량 소화를 한 번 정도는 꼭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자이언트 스텝도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물량 소화를 꼭 하고 다시 올라간다든지 더 간다면, 예를 들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초반에 상한가에 들어가고 여기서 물량을 이렇게 쏟아냅니다. 이렇게 당연한 일이에요. 이렇게 쏟아내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대여들, 예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볼까요? 얘도 어떻게 보면은 신규 상장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거치고 초대박이 났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대여의 신규 상장 따상을 보이고 다시 눌렸다가 돌파 이후에 엄청난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점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SK바이오사이언스에 적용을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이 구간일 수도 있고, 이 구간일 수도 있고, 이 구간일 수도 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렇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신규 상장한 대여 안에서는 최고 에이스 종목이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네요. 갑자기 카카오뱅크 말을 하다가 말이 반쪽으로 샜는데, 자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간반 미 증시, 간반 미 증시 보용 보고서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오히려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은행주와 경기민감주 섹터의 상승을 좀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우와 S&P 500이 상승을 하고 나스닥이 하락을 하는데, 어차피 이제 금리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노이즈로 작용을 할 거라서 경기민감주는 금리가 상승하면 올라가는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강력하게 올라왔던 이 빅테크, 그 다음에 IT 반도체 섹터에서 일단은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조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쏟아질 때 분명히 봐야 될 섹터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섹터가 있어요. 그게 바로 DDR5 섹터를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겠지만, DDR5 올해 4분기부터 스타트해서 내년 초 중순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뭐가 바뀌는지 그리고 뭐가 추가하는지를 일단 알고 있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기민감주 부분에서도 결국은 백신의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고, 치료제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분명히 바닥에서 강한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잡아서 끌고 가야 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시장 리드하고 있는, 시장에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있는 종목에서 놀아야 되겠죠. 저희 라이브 방송에 그러니까 회원님이신데 오래 되셨어요. 한 8, 9개월 되신 분인데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한 2년 정도 종목을 묻어놓고 싶으시다고요. 주식을 잠시 쉬고, 근데 그냥 잠시 쉬는데 이게 여유 자금을 좀 묻어놓으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 좀 하셔서 제가 답글을 달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드렸죠. 2년 정도 묻어놓을 자신이 없습니다. 대신 우량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언젠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배팅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2년 동안 아예 볼 생각이 아니라면 2년 안에 시장의 급락을 몇 차례 정도는 하지 않겠냐, 차라리 급락을 할 때마다 조금씩 사서 모아 가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장에 보면은 지금 그런 게 많아요. 어떤 전문가들, 그리고 어떤 뭐 TV 방송, 뭐 10년, 5년 뒤에 뭐 100배 성장할 산업, 뭐 10배 성장할 산업, 10배 올라갈 종목군들, 사실 그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그런 종목을 사서 들고 가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확신을 가지고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 박사가 돼야 됩니다. 말 그대로 남들보다 내 돈을 투자한 내 자신이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은 종목을, 그러니까 자료를 분석해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진정한 중장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나 뭐 중기 스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저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커버가 되는데, 중장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중장기는. 자, 이어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금요일날 국내 증시 약간 갭 상승 이후에 3대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차트적으로 지수를 놓고 보면 일단은 이 박스권을 또 돌파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 부딪혔기 때문에 하루 정도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이런 지수의 모습보다 어떠한 섹터, 어떠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어찌 보면 단기적인 이 박스권 추세를
단기적인 이 박스권 추세를 갭을 발생시키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만들어진 갭이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폭등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폭등을 하고 그렇게 가기에는 시장이 다소 부담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의 다우지수는 또 코로나가 10만 명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1.3%대를 회복했다라는 이 심지어 기대감에 의해서 다우 금융 섹터가 올라가고 경기민감 섹터가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항공, 그 다음에 쇼핑이 어제도 올라갔었죠. 목요일 날도 올라갔고 금요일 날도 연 이틀 이러한 섹터들이 올라가면서 경기민감주들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면 이 나스닥 종합은 고점을 돌파 이후에는 항상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얘네들도 약간의 갈피를 못 잡는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섹터, 나스닥 기술주 안에서는 최근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IT 반도체 섹터고요.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여전히 IT 반도체는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IT 반도체 매수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면 당연히 섹터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DDR5 관련된 섹터를 봐야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반도체 후공정 섹터겠죠. 후공정 섹터 정도만 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그 IT 반도체 섹터를 하나 추가를 하고 싶은데, 지금 동남아 쪽에 코로나 확진세로 인해서 이 MLCC 공정에 차질이 발생했다라는 게 지금 약간 시장에서 노출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기가 굉장히 좋은 모습 속에 일본의 무라타, 대만의 야기오 등등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MLCC 또한 산업의 쌀로서 전기차에 어마어마한 수량의 MLCC가 들어가죠. 전기차 확대는 곧 MLCC의 확대로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전기차 소재만큼 MLCD 관련주도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MLCC 관련해서 삼화전기가 일단은 1등 기업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신고가를 친다면, 대장주가 된다면 삼화전기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좀 높다라고 생각하면 삼화 콘덴서를 아래 구간에서 좀 지켜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CC 관련주 비록 굉장히 높지만은 그만큼 성장성이 높아 보이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제가 언급하는 종목군들 잘 보면은 2차 전기차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전기차와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를 지금 못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받으려고 하고, 배터리 소재라든지 2차전지만큼 성장성이 있지만 못 올라간 섹터를 지속적으로 저는 발굴해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자, 금요일 오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비핵화 속도 맞춰 제재 완화 전망 및 외교장관 통화, 인도적 지원 협력 방안 등의 논의에 대북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대북주는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일단은 8월 달에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8월 중순부터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겠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한미연합훈련이 차라리 시작이 돼서 종목군들 한번 조정을 강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날 저희가 오전에 매매가 다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거예요. 경협주를 금요일날 오전에 매수 포지션을 잡고 시장을 봤는데, 정확히 9시 1분에 이 뉴스가 시장에 떴습니다. 9시 1분에 떴고, 9시 1분 정도는 제가 카카오뱅크랑 다른 종목, 서린바이오 등등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경업주 쪽에서. 그래서 일단은 뭐 신원이 이 개성공단 관련해서 먼저 좀 올랐고요. 사실 개성공단은 지금 당장 뭐 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이제 개성공단을 언급하다 보니까 신원이 좀 강하게 올라간 것 같고, 수급으로 보면은 여전히 철도 섹터의 수급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에 밀리는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데아티아이는 많이 못 올라갔죠. 데아티아이는 좀 많이 못 올라갔고, 또 금요일 날은 조비라든지 인도적 지원 관련주들도 많이 좀 못 올라갔어요. 흐름이 인도적 지원이 못 올라가고 오히려 신원만 조금 강하게 올라가서 약간 차별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떨어지기를 좀 기다려서 철도 쪽을 저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금강산 관광 쪽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보고자 하고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좀 해보고자 하고, 결국은 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중국도 주말 사이에 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면서 대북 이 협력을 강화해라 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그리고 9월달 교황의 방한, 그 다음에 9월달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슈 등등을 본다면 경협주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자, 백신 허브 관련해서 목요일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모더나 이슈가 있었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60조이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기는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서린바이오를 관심을 가졌고요. 서린바이오를, 저는 서린바이오가 시가를 들고 좀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바로 좀 올라가서 사실은 매매는 했는데 큰 매매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구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매도를 좀 하고 짧게 끊고 나왔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서린바이오 굉장히 강했고요. 장중에 한때 이제 이연제약과 좀 바톤 터치를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단기적으로 많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만 저희가 서린바이오 몇 번을 매매를 진행을 했었고, 아주 의미 있는 구간에서 나온 반등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 제가 지난주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이러한 방법은 이제 하나의 기법이기도 해요. 서린바이오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서 들어갔고, 셀리드 여기서 추천이 나갔고요. 펄어비스 여기가 매수자리고요. 부산중공업 이날 종가 무렵에 매수가 들어갔어요. 이게 굉장히 이 주도주의 눌림에서 굉장히 유용한 매매 기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거는 차근차근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주말에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언급드렸던 아주 좋은 내용이고, 앞으로 시장에서 많이 쓰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했던 모든 종목군들이 그 방식의 기반을 좀 둬서 일단은 좀 진행이 됐고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하나 다시 한번 좀 보죠. SK바이오사이언스 금요일날 SK바이오사이언스와 이 종목을 계속 관찰만 하고 있다가 끝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 창구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어요. 프로그램 매수는 계속 들어왔는데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갑작스럽게 들어온 물량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62,000주인데 원래 20 몇만 주였어요. 왜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20 몇만 주가 들어오면서 한국투자증권 창구 하나에서 이 모든 거를 저는 땡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갑자기 창구가 바뀌면서 올라왔는데 사실 이런 구간이에요. 사실 여기에서 500억의 거래가 터졌을 때 이런 눌림에서는
사실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들어가기는 어려웠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목요일날 발생했던 이 음봉 자체에도 매집봉의 흐름이 좀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주도주라는 게 한번 이제 놓치면 굉장히 잡기가 어려워서, 제가 볼 때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속 홀딩을 하면서 목표 주가 일단 18조 7천억, 지금 현재 18조 7천억의 유통 비율이 26%뿐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종목이 유통 비율이 26%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시가총액 자체가 4조뿐이 안 된다라고 봐야 돼요. 4조뿐이 안 되는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어서 저는 이렇게 잘 올라갔다라고 이제는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타켓 20조는 바라보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20조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DDR5 관련해서 좀 종목을 보죠. 자, 신텍 DDR5 관련해서 원탑 대장이 됐고, 제가 바라보는 목표가는 1조에 3만원이었는데 거기까지 좀 가서 뭐 단기적으로는 좀 빠르지 않나 라고 좀 보여져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10텍 같은 경우는 DDR5 관련해서 패키지, 그러니까 PCB 기판 국내 1위 회사고요. 아비코전자가 제가 볼 때는 다크호스가 저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비코전자가 사실 이 유통 비율 64%이기 때문에 대충해서 한 700억 정도 시가총액의 종목인데, 이 여기에 나오는 수동 부품에서 어떤 게 들어가냐, 이 핵심은 DDR5의 핵심은 올해 4분기부터 스타트가 되고 기판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수동 부품입니다.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게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그동안 없었던 게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굉장히 소수 기업만 수혜를 받는다. 그 소수가 삼성전기, 중소형주는 아비코전자와 솔로엠입니다. 현재 이 파워 인덕터 관련해서 삼성전기와 자회사 솔로엠이 하고 있고, 솔로엠에서는 이 파워 인덕터를 애플에다도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솔로엠도 매매를 해서 이날 위에서 매도를 하고 좀 했었는데, 솔로엠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비코전자 평소에 이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인데, 아비코전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고 자료 같은 거를 좀 체크를 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료가 필요하거나 하면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서 매 분기마다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IR 자료를 올려놓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 회사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코전자 관련해서는 증권사 자료보다는 직접 들어가서 좀 봐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동 소자 매출 비중이 S사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54%가 들어가는 이 부분, 근데 2020년도 740억인데 1분기에 200억이다 늘어나고 있죠.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좀 크게 좀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195억, 일단은 이것만 더한다면 대충 800억은 나오겠잖아요. 2000년 800억인데 이 수동 소자에 대한 부분이 올해 4분기 때부터 이제 물량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중소형주 포함해서 3개 정도뿐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전기차하고도 엮여져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눌림을 주는 게 좋겠죠. 눌림을 좀 기다려서 매매를 할 건데 얼마나 눌려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조금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밖에 이 탄소 중립 발표는 10월 달에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은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캐시코트레를 좀 보고 있다가 일단은 금요일날 캐시코트레를 전량 매도를 했고 눌리면 다시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유니드도 마찬가지예요.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지 좀 보면서 KG ETS와 같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SAMT도 제가 예전에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랑 똑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니드 초대박 종목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초대박 종목이 맞기 때문에 눌림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캠트로스가 또 탄소 포집으로 일단 금요일날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면서 일단 단기적인 신고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신용 비율이 8.74%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을 깊게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이 아래 구간까지 떨어지면 매수 포지션을 잡아볼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보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캠트로스도 계속 봐야 될 종목이고요. 코로나 섹터는 치료제, 백신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이제 휴원스 글로벌 컨소시엄에서 일단 시생산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휴원스 글로벌도 주가의 위치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지고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 위치가. 그래서 휴원스 글로벌, 스푸트니크 컨소시엄에서 휴원스 글로벌을 좀 체크를 좀 해놓고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8월 18일 날 테슬라 AI 데이가 있죠. 2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밀렸을 때 충분히 기간적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모아가는 매매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일정이라든지 종목군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야간에 라이브 방송에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틀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싶네요. 시장이라는 게 참 그래요. 지금의 시장은 변동성 장세도 아닌 것 같고 뭐 실적 장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개별주 장세 속에 옥석 가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며, 그 옥석은 경기 사이클 별개로 여전히 잘 나갈 기업, 어렵지만 그런 기업을 찾아내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변동성 장세도 아니고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이유 찾기 바쁜 시장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 찾기를 바쁜 시장,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맨날 시황이라고 갖다 붙이는 시장이다 라는 생각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 별개로 여전히 잘 나갈 기업들을 찾아서 단기든 중기든 매매를 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장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